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남편이 불륜녀와 떠난 지 10년 만에 돌아와서 한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현관문 벨이 울리고 열어보니 10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48입니다. 결혼 생활은 23살에 시작했으니 정확히 25년 전이네요. 신혼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고 저는 행정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아들이 태어났고 5년 차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저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15년 차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커진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저에 대한 태도도 냉랭해졌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물으면 일이 많아서 그래. 자꾸 캐묻지 마. 짜증을 내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몇 시에 만나? 지난번에 갔던 호텔 어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핸드폰 봤어. 모든 걸 알아. 누구야? 얼마나 오래됐어?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는지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사실은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어. 회사 거래처 직원이야.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6개월이라니.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왔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만 만나. 우리 가족 생각해서라도.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분노,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이혼하자.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한 결혼 생활, 그리고 두 아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겠다고. 아이들은 어쩌고?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남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녀야.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어. 돈은 보내줄게. 집도 너희가 살아. 그렇게 남편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여자와 함께 떠났습니다. 38살의 나이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생각하면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중학생, 딸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엄마인 제가 무너지면 아이들까지 함께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그날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난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너도 새 삶을 찾길 바랄게.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매달 양육비를 보냈고 집도 저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깨진 가정, 아버지의 부재로 상처받은 아이들, 그리고 배신감에 시달리는 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반항기에 접어들었고 아빠의 부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고 성적도 떨어졌습니다. 딸은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저 역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남편은 가끔 아이들을 만나러 왔지만 점점 그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그 여자와 함께 해외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두 아이를 두고 떠난 아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은 조금씩 상처를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딸도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승진도 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남편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겨울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지만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10년 만에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너무나 당연하게 묻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마치 어제 본 것처럼 말을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10년 만에 갑자기 돌아온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딱 30분만. 약속 당일 그는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10년 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서 와. 앉아. 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이 달라졌네. 더 아름다워졌어. 뜬금없는 칭찬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사람에게 할 말이 고작 그것입니까?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한 거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 돌아오고 싶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돌아오고 싶다니요? 10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돌아오고 싶다고? 무슨 소리야? 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와 헤어졌어.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날 버렸어. 더 젊은 남자를 만나서. 그 순간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을 버리고 떠난 남편이 이제는 자신도 버림을 받았다니.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10년 동안 꿈에서도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를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알아? 아들은 대학생이 됐고 딸은 고등학생이 됐어. 내가 없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일이 있었어. 발표회, 졸업식, 입학식. 너는 그 어디에도 없었잖아.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왜 돌아왔는지 알아? 사실은 내가 병에 걸렸어. 또 다른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정말 건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 암이야. 말기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증오하고 있던 사람이지만 생명이 위독하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와 아이들을 보고 싶었어.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눈물을 흘리는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움, 연민, 혼란,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첫 만남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10년 전 우리를 버리고 떠난 남편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요. 그를 용서해야 할까요? 우리 가족 안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음 날 저는 아이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빠가 돌아왔다고, 그리고 중병에 걸렸다고.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아프다고 돌아와? 난 안 만날 거야. 반면 딸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빠가 정말 많이 아프대? 한번 만나보고 싶어.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표현하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남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두 번째 만남에서 남편은 자신의 병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말기 폐암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판단했답니다. 그는 해외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이제는 치료비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 찾아온 거야? 돈이 필요해서?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난 그저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너는 우리 가족을 버렸잖아.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난 최악의 남편이었고, 최악의 아버지였어.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그의 마지막을 함께 해야 할까?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까? 아이들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딸은 아빠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고, 아들은 여전히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을 외롭게 보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부로 남편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살지는 않지만 근처 원룸을 구해 그가 머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할 때만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일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딸은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가끔은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깊은 상처를 준 사람. 이제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어느 날 남편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게. 난 병에 걸린 게 아니야.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병에 걸린 게 아니라니? 그동안의 항암 치료와 검사 결과는 뭐란 말인가요? 무슨 소리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 병원 서류도 가짜고 항암 치료도 연기였어. 난 그저 돌아오고 싶었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가장해 우리 가족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가짜 의료 서류를 만들고 머리카락을 스스로 밀고 마른 몸을 연출하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감량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또다시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가 날 버리고 떠난 후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 너와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냥 돌아가면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았어.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어. 그의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이제 와서 거짓말로 돌아오려 했다니. 더 가관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난 정말 너희가 그리웠어. 해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 그녀도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관계가 틀어졌어.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내 돈만 노리는 것 같았어. 결국 그녀는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자마자 날 버렸어. 자신의 불행을 토로하는 그를 보며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크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림받았으니 이제 와서 우리에게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한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난 정말 너희가 필요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10년 전에 줬어. 그리고 넌 그걸 버렸어. 이제 와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돌아오려고? 넌 정말 가관이다.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또다시 우리를 속였다는 것을.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아들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또다시 실수를 했습니다. 변하지 않은 사람에게 또 한 번 속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계략이 실패하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나약한 저가 아니었으니까요. 몇 주 후 우연히 길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고 있었고 몸도 예전처럼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병원 치료가 필요 없어졌으니 회복이 빠른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피하려 했지만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잘 지내?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럭저럭. 넌 어때? 우린 잘 지내. 내가 없어도 행복해. 제 말에 그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난 정말 미안해. 거짓말한 것도 10년 전에 너희를 버린 것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이제서야 진심 어린 사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해. 다시는 우리에게 연락하지 마. 단호하게 말하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정말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없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고, 딸은 고등학교 생활을 즐기며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10년 전 남편이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지금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을까?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그가 떠났기에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불륜녀와 떠난 남편이 10년 후 돌아와 한 말,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고 우리 가족은 그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와 미래만 바라봅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남편의 배신은 저에게 큰 상처였지만 그 상처를 통해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아이들 역시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책임감과 독립심을 키워갔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취미 활동도 시작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더 높은 자리로 승진했습니다. 한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은 묻습니다. 그래도 15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미련은 없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미련이 있었습니다. 함께 쌓아온 추억들, 그리고 깨진 가정에 대한 아쉬움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련은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떠났기에 제가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감사함으로요. 작년에는 아들이 대학에서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를 하며 딸이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없이도 정말 잘 살고 있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여성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처음에는 무너질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면 더 강하고 독립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불륜녀와 떠나고 10년 만에 돌아와 한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의 거짓말과 이기심은 저를 또 한 번 실망시켰지만 동시에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제 자신과 함께. 언젠가 진정한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 행복은 오직 제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남편이 떠난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저 자신을 찾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남편은 불륜을 선택했고 저는 홀로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각자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는 명백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처음에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의 말이 아니라 제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언이었다는 것을요. 불륜녀와 떠난 남편이 10년 후 돌아와 한 말은 정말 가관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 저는 더 이상 속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만을 보고 진실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